안녕하세요, 상루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폐암과 관련된 건강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폐암 건강정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폐암의 치료 방법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시 식도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암 종류, 병기 등에 따라서 암 치료 방법에는 차이는 있으나 보통 병원에서의 암 치료 기본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죠. 폐암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단지 폐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 이 비소세포 폐암은 주로 비교적 서서히 진행하므로 조기 발견 시 수술과 완치가 가능해요. 1에서 2기는 주로 수술, 3에서 3A기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편이고요. 3B기는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해요. 4기에는 수술이 어렵고요.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우 빨리 자라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수술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항암 및 방사선 치료의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이죠.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제한병기에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하는 편이고, 이 확장병기에는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항암 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예방적 뇌 방사선 치료도 하긴 하는데 주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로 폐암이 소실된 경우 뇌 전이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편이죠. 이 폐암의 방사선 치료, 원래 암 치료 방법에서 방사선 치료는 정상 조직보다 암세포에 더 큰 타격을 주는 속성이 있으며 여러 방향에서 암세포에만 방사선 량을 집중하므로 정상 조직을 취소하면서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무엇이요? 방사선 치료가. 이 수술이 가능한 초기 비소세포 폐암은 수술 전후에 보조적인 측면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병기에서의 비소세포 폐암은 암을 없애기 위한 목적 또는 뇌나 뼈 전이 시 보조적 치료 방법으로 이 방사선 치료를 사용하게 돼요. 방사선 치료의 과정은요, 폐암의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모의 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방사선 치료 방법과 목적에 따라 모의 치료 후 1에서 4일 후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1회 방사선 치료에 걸리는 시간은 치료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5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방사선 치료 중에 치료 장비에서 나는 소리 외에는 우리 환우분이 느끼게 되는 빛, 맛, 냄새, 촉감 등의 통증 등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암 방사선 치료는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이며 대개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5회씩 시행을 해서 일주에서부터 7주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일부 환우분들에게는 이 기관 내 근접 조사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정도 시행하기도 해요. 외부 방사선 요법, 기관 내 근접 방사선 요법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 방사선 치료받는 동안 일반적으로 피부염, 식욕부진, 심신, 피로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폐암의 방사선 치료 시에는요 식도염과 방사선 폐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식도염? 이 식도가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부종 등의 식도염이 발생하여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지고 자극성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증세는 방사선 치료 시작 후 약 2주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며 보통 치료 후 보름 정도 지나면 완화되는 편이에요. 방사선 폐렴은 방사선 치료 시작 후 약 1에서 3개월이 지나서 나타나며 정상적인 폐가 방사선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증세로 마른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회복되는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계속해서 남는 우리 환우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 약물 치료 등으로 호전되는 편입니다. 상라수에서 알려드리는 폐암과 관련된 정보는 차가버섯 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였습니다. 상라수입니다.